지금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덜컥 내려앉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경제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강력한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죠. 백만개미당의 당주시죠. 한세구 당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이게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100만 개미 당인데 요새 참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걱정입니다.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이거에 이제 익숙해지고 생존할 수 있어야 결국은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사실 이런 장에서 우리 말로 살아남아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진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내 그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해서 잘 운영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오늘 한번 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금 100만 개미 그 10만 달성하셨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그냥 어쩌다 했는데 어쩌다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게 10만이 넘으면 그냥 구글에서 실버 버튼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신청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 연락을 했죠.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하는 그 URL을 저한테 보내줘서 그 신청해서 빨리 받았는데 언박싱 하라고들 그러셔서 제가 그냥 한 5분짜리 언박싱도 해서 보여드리고 근데 뭐 저 개인보다도 저희 그 100만 개미 그 당원 여러분 10만 당원 여러분이 같이 만든 거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일단 이번 주 중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일단 뭐 미국도 일단 한번 떨어지고 어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전체 증시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덜컥 내려앉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항상 평가할 때 어떤 건 호재, 어떤 건 악재.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으면서 서로 엇갈리면서 이제 나타나서 악재가 많아지면 시장이 좀 가라앉고 호재 때문에 또 기대를 걸고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였는데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꿈을 사는 거였고 그렇죠. 이제 뭐 충격적으로 빠진 후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는 웬만한 악재가 시장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호재만. 그래서 뭐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오르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오르고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공식화해 버리는 시장이었죠. 근데 올해 시장은 이제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작년서부터 내리 뽑은 상승에 대한 이 후유증을 겪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승돼 있는 시장에서는 조그만 악재도 상당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채권금리 상승. 그렇죠. 채권금리 상승. 뭐 어차피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런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테이퍼링이 11월 2일, 3일 열리는 FOMC에서 더 이상 뒤로 이제 미룰 수가 없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젯밤에 파월 의장은 뭐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약간 정치적인 거지만 부채 한도 협상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흔한 매번 벌어지는 일이라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그래서 이거를 줘요. 이제 우리가 재밌는 표현으로 뭐냐면 소방서 바로 옆에서 불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는 되는데 하여튼 이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뭐 아시지만 이제 헝다그룹 그렇죠. 이거는 뭐 몇 개월 전부터 사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다 예견된 거지만 사실은 얼핏 보면 뭐가 정리되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끌어 리먼 사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다만 이제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금융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이 헝다그룹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넋놓고 있다가 한 방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그런데다가 뭐 뉴스에 보면 중국이 뭐 전력난 때문에 신호등도 못 켜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금 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돈 풀어서 잔치를 했잖아요. 뭐 어디가 됐건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 각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로 끌고 가려면 이 정도의 사이드 이펙트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어차피 이거는 그런 문제가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빨리 극복해서 백신도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 접종자가 막 이제 50%막 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강력한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지금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쇼테지가 나고 뭐 해운우님도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요 항구 바깥에 배들이 그냥 떠 있대요. 그러니까 하역이 잘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자재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물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거를 최초로 생산하는 생산자 물가부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쏟아졌어요. 주식 시장으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 일이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언제 좀 끝날 것이냐,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뭐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좀 예전 수준으로 갈 것이냐, 그냥 뭐 지하 밑에 뭐 땅굴이라고 네.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가 분들 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 세계 경제 어떻게 되고 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지냐, 여기서 멈추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저도 한 달 전쯤 기억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뭐 지수 얼마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야 됐는데 그중에 큰 게 하나는 완전 접종률,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환율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60선을 우리가 지탱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지금 지수가 얼마인데 무슨 3060을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제일 그 지금 좀 찜찜해 하는 게 뭐냐면 장중에 3060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종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좀 끌어올려 놨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힘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반등이 생각보다 약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반부에 다시 주저앉아요. 주가들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뭐 선물 지수가 조금 강세로 간다 그래도 이게 버틴 힘이 없는, 의미 없는 강세다. 왜 우리 장외시장 좋았다가 아침에 높게 붙고 바로 빠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래서 뭐 이거를 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뭐
3,000을 무너뜨려 2,970, 80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뭐 워낙 이제 장이 나쁘면 이제 비관론이 또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공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밑으로 가거나 그냥 거기서 돌리거나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 특히 개인 투자가는 지금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 몇 걸음 더 물러선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 지금 더군다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 이게 이제 점점 낮아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 네. 매수세가 네, 네. 어쨌든 뭐 어제도 9천억 이상 뭐 매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됐든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저가다 생각하고 좀 쉽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막 15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km로 달리면 갑자기 차가 느려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빠르게 작년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빠지면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 싸졌네. 근데 그거는 고점 대비 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 경험이 짧은 분일수록 빨리 저점을 인정해요. 이거 저점 왔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지 마시라는 이제 물타기.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화공양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종목이 빠졌는데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 산 거잖아요. 첫 번째 실수가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A 주식을 다시 사야 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나은 B 주식을 사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진정한 물타기지 꼭 그 종목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오히려 좋은 거를 분할 매수.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이 어디다 이걸 찝어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소위 말하는 저점의 영역에서 나누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선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제 좀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아마 많이들 궁금해할 거예요. 네. 뭐가 지지가 돼야 될까? 네. 일단 3천선이 기본적으로 지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뭐 3천은 그 의미상의 거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 2,970, 80선 그거는 이제 의미가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을 지금 이제 가장 낮게 보는 분들이 그 얘기도 뭐 달리 얘기하면 3천이 깨지는 건 맞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던 이 박스권이 이렇게 내려앉은 거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섰을 때 이 시장이 그냥 계속해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게 새로운 저항선이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물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지선 근처에 매물들이 많이 포진되게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려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이제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국경절 연휴가 무려 10일이나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 깜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가 바로미터가 돼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네.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 1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으니까 조금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미국의 뭐 부채한도 이런 거는 계속해서 노이즈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시장에서 일단 우리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생존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 무엇을 하지 말 것이냐,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이런 시장에서 반응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급한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늦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다. 지금은.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가 이거를 시장을 완전히 돌려나가는 저점을 정확히 캐치를 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완전히 돌아가는가를 좀 확인하고 조금 늦게 사더라도 좀 덜 먹더라도 그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그 투자하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그래도 카테고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사연이 다 각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굳히기, 얼음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주식하고 현금하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판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 이미 손해가 났는데. 파는 순간 손해를 이제 실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올라갈 희망도 버리겠다. 그 얘기는 떠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어떻게 손해보고 떠나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니까 주식시장은 늘 이래 왔으니까 늘 이래 왔고 이렇게 앞이 탁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 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주식시장이. 그게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좀 동면을 일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봄에 야 사는 사람 나와봐 이때 살아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급습을 당하면 첫 번째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나름대로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번에 한번 충격을 줬지만 계속해서 막 이렇게 툭툭 떨어지진 않고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산 단가가 다 다르니까 이익권으로 올라오면 야 이제부터 가나보다 하고 더 사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더 마련하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금이 내가 20% 있다. 그리고 주식 80% 있는데 80% 있는 주식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흔들릴 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고기 잘라서 그거를 더 현금을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전략을 있으신 분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난 주식 투자 좀 한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있는 현금 쪽에서 네. 실적도 좋고 우량한 기업인데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빠져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건 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상으로 짧게 쳐내는 거. 이거는 이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룹을 셋으로 나눠드렸잖아요. 나는 그런 재주 없다. 난 기다리는 재주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익권으로 들어갈 때마다 현금을 더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트레이딩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데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좀 내려앉은 주식들 이거는 진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거 갖고 오래 끌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이제 막 상승하던 주식들의 어떤 눌림목 매수 그렇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그냥 싸늘해지니까 얼결에 그냥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그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기대 수익이 짧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야구로 말하면 무슨 여기서 3루타, 2루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번트라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하는데 그런 거를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철저한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아까 그 기다린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우량주인데 많이 빠져 있는 거를 들고 있는 분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올라가는 주식을 많이 급등해 있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셨다가 쫙 물리신 분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다르겠죠? 제가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뭐 그냥 막 올라갔어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블로업 단계까지 가서 휙 하는데 거기 고점에서 잡았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 이건 뭐 떨어진 거 아니죠. 예. 예. 그때는 그냥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자 처한 상황과 또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이 다 그건 있으시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요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를 좀 잘 대입해서 현명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네, 보니까. 네.